지역에서 살면서 뭔가 좀 이런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제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참 많은 것 같은데 하나의 밑그림이 함께 그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답답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제가 무슨 커다란 대답을 제가 말씀하시는 대단한 신뢰를 리더함을 이렇게 사리발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앞으로 방향에 대한 것을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나름대로 조금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보면은 주민이 생각하는 고창의 문화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것은 아니고 얘기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건데 고창의 문화 방향, 문화가 가야 할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앉아서 천천히 함께 토론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전공 17년부터 공식적으로 그 시문화본과 청유당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익단체는 아닙니다. 순수하게 비영리 봉사단체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아날로그형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디지털화해서 이거 이런 거 별로 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낮은 자세로 우리끼리 그런 침묵하는 어떻게 보면 집단의 지성 이걸 좀 많이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창에서 녹아있는 이 문화에 대한 방향과 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지역에 아니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재단, 센터, 젊으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렇게 짜여진 인적 구성이 옛날 황 팀장님 많이 고민하신 걸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이 조직이 젊고 역동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화두에 좀 걸맞게 짜진 것 같아서 전 보기 좋습니다. 다만 아직은 경험이 미숙하고 아직은 그래서 터덕거릴 수는 있어요. 처음은 터덕거릴 수는 있어도 제대로 방향만 잡아간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문화도시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아마 아시나 모르겠네요. 큰 테마가 있습니다. 고창군이 가지는 테마. 혹시 아세요? 치유문화도시 테마가 있어요. 테마. 고창은 치유문화입니다. 저기 써져 있는 그 도시가 문화도시를 설계하고 할 때 가장 우리는 뭘 가지고 중심으로 어떻게 문화정책이나 문화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핵심 테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치유문화예요. 고창은. 이거 어려운 개념입니다. 치유문화는. 작년에 본 도시로 넘어간 완주군이 있어요. 이 지방에서는 아주 모범적인 도시입니다. 완주군의 테마는 뭐였냐면 사람과 문화 공동체예요. 그런 문화적 공동체를 가지고 잘 가겠다. 이게 완주군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치유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잡았는데 이건 굉장히 앞에 나가는 트렌드하고 저는 맞다고 봐요. 또 제가 추구했던 하나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치유문화가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옛날 힐링, 잘 먹고 잘 사고, 웰빙, 치유 다 비슷한 개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앞으로 조금 이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걸 자칫 문화를 통해서
잘 하면은 치유가 되고 힐링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100% 맞지는 않아요. 저 개념일 뿐이에요. 백인 백색 각기 해석은 다를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문화라는 얘기죠. 그것이 치유를 위한 문화라는 얘기예요. 먹고 싸는 것부터 이 모든 것이 나는 문화라고 보는 거예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저는 그 고창 주민들 속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낮은 자세로. 그래서 신중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어정쩡한 50대 이후 이 나이가 참 어정떠요. 이 사회에서 정년 퇴임을 하고도 참 복잡한 나이 세대가 그 시대라고요. 자녀 세대는 커 올라와서 가장 많이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에 막상 60대 나이는 정년 퇴임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멈추는 시기하고 여러분들 부모 세대예요.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괴리감이나 또 우리는 효도라고 하는 사회적 어떤 것들을 봐도왔는데 마지막 효도 세대, 마지막 첫 불효 세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그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농촌 사회가 워낙 그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통에 어르신들이 갖는 여러 가지 느끼는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치유문학, 찾아가는 치유문학 교실이라 그래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대략 한 100회 이상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얼추 쉬어보면 모르겠어요. 150회나 되는가 200회나 되는가 엄청 좀 많은 강좌를 이끌어왔고 거기에서 나눔 자리 뭐 우리가 그냥 뭐 어울림 마당 뭐 이리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공연이랄지 기타 문화 나눔 행사를 모르겠어요. 한 20, 30회 한 것 같아요. 근데 대략 15회 정도로 써놨습니다만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흑백이라 조금 사진은 좀 그렇습니다. 어정쩡합니다. 거기 보면은 맨 앞사진이 어울마당 하는 작은 음악회 하는 행사장이고 가운데는 고창군에서 크고자 하는 문화활동을 할 때 저희가 나가서 그냥 같이 공연도 하고 재능 나눔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있고 맨 마지막에는 어른들과의 같이 어울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화는 70년대 이전에 보통 그랬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술가들이 이거 참 좋은 거예요. 하면 좋은 게 한번 해봐. 이번 겁나게 행복한 것이요. 이렇게 봤어요. 지금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니까 여러분들 해봐. 우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은 무조건 좋을 것이요. 이런 사고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엘리트적 관점으로 해서 문화를 해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화두를 던진 게 제 생각에는 제 판단입니다. 이건 80년대 5.18 민주화 운동 때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겨나요. 과연 민중이라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이기도 해요. 민중이 뭐 좌파적 개념으로서 그게 아니라 서민 대중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국민이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이에요. 국민교육 헌장. 국민은 무엇이냐? 나라가 통치의 대상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일정 때 일본적 사고방식입니다. 전제주의적에서 이 주민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통치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국토고 국민인 거 맞는데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 반대 개념은 시민의식이라 그러죠. 시민 계급이 탄생을 해서 서로 이렇게 좀 나가는 아마 그 이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다시피 그 문화를 이끌고 무슨 정치적 행위가 문화이겠느냐 이렇게 반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와 그 행동들이 사실은 큰 세월이 흘러가서 보면 동학혁명처럼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사회화의 문화. 이 속에서 나온 건 지식인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평민들. 그냥 가장 필부한 사람들이 이 주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중이라는 개념이 사회에서 그렇게 움트고 그러한 사람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문화는 탄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풍물패예요. 풍물패. 이전의 풍물은 동네에서 그냥 당산제 지내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풍물패와 연극이 동호회 활동으로서의 어떤 주도를 해나가는, 그러니까 미술과 음악이 하나의 문화적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대중을 향한 것으로. 그 다음에 90년대에 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쥐라기 공원. 그 이후에 나오는 귀 이렇게 아바타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문화를 주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대한 자본이 문화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은 어떤 거냐는 얘기죠. 이성. 그러면 그 거대한 자본과 그러한 기술의 발달에 우리는 그냥 끌려가느냐는 얘기죠.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성적인 게 뭐냐면 생활문화가 나와요. 생활문화. 근데 생활문화를 나와서 요것을 끌고 나가려고 보니 행정도 한계는 있어요. 왜? 당신네들이 분과로서 한 갈을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업무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있는 것이지 기타의 나머지 사회활동, 문화활동까지를 걸머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전문성도 또한 여기 인사이동 때문에 행정들은 바로 한 2년, 3년 있으면 바뀌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필요성을 느끼고 태동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중간지원센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이걸 중간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여기 도시문화센터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도시재생센터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봉사단체도 그렇고 자원봉사단체도 그렇고 민도 아니고 행정도 아닌 그 중간 지원센터,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전문적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행정의 시스템에 접목시킨 상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갖는 개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 일반 대중이 뭘 원하겠냐는 얘기예요. 챕터 5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우리가 뭘 원하는 얘기예요. 이 서민들과 일반 고창의 주민들은 사실은 쉽고 편안한 걸 원해요. 나에게 익숙한 걸 원한다고요. 우리가 자칫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것이요, 이거 멋진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봐. 그래서 내려보내는 상위 하달식 문화정책, 엘리트적 문화정책, 이런 것들이 실제 바닥에서 과연 얼마만큼 호응을 받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제가 한 5년간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챕터에 나와 있습니다. 못난 할머니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문화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살아온 인생만큼의 가슴에 책이 한 권씩 들어있어요. 다만 표현할 줄 모르고 지식적 수준이 그만큼 이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인생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소통 구조를 갖는 것, 이거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어떤 계몽의 대상이고 내가 문화 소비자로서 뭘 가르침의 대상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할머니들 그 판매는 그 자체가 문화예요. 여러분들 할머니들 하는 그 자체가 살아온 생활상의 문화라고요.
세월이 한 100년쯤 지나가면 그것은 아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라고요. 지금 볼 때 촌스러울 뿐이지. 여러분들 똥 싸고 먹고 싸고는 것이 문화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거부감이 느껴져. 옛날의 문화가 통시에서 했잖아요. 옛날 그 이전으로 보면 화장실 문화가 지금 수세시까지 올 때 이게 문화지. 그래서 그 시대를 간통하는 그 사람들의 사회적 생활상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이 문화가 실제 문화 주체자이길 바래요. 내가 그 주체자이길 바란다고요. 연극 배우이길 바래요. 여러분들 저 순창에서 나왔던 할머니들 내받는 거 TV에서 잠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어느 한 동네에서 제가 할머니들한테 시 쓰는 걸 가르쳐요. 도대체가 안 맞죠. 근데 그분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 실버 그 문학 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 꿈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모아갖고 이걸 당신의 시집을 내는 게 꿈이에요. 83인가 84세인가 돼요. 대단하죠. 이러는 것처럼 그들의 가슴에도 분명히 꿈도 있고 열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안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 기획과 문화 운영에 대한 이런 문화 활동가들에 대해서 나는 적절한 비용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고창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문화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대표자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래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직장인으로서 거기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월급을 받고 이러시겠지만 만약 문화활동가적으로 활동한다 그러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젊은 세대가 앞으로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건 크게 문화 어떤 공간이나 문화센터를 확보하지 않는 한은 그 과정 속에서는 축구 배우고 하다는 얘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과 소그룹의 활동 영역이 어느 정도는 지원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물론 선배들 잘못도 있어요. 선배들 잘못이 그거 한다 뭐 한다 그러고 그냥 실적은 별로 안 내고 어영부영 끝내버린 그런 그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원초적인 부분도 있지만 향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문화 활동이 향후 그 일자리 영역이나 기타 자기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는 그 토양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에 이르러서 이건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문화도시 추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분명한 건 뭐냐면 문화도시센터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걸로 그 부분에 맡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긴 지 며칠이나 됐는데요. 그리고 문화도시센터만이 고창의 문화활동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화재단도 똑같아요. 역할은. 도시재생센터도 똑같아요. 우리가 고창에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도시재생센터, 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이 3개가 사실은 똑같아요. 이 지역에 있는 자산을 통해서 문화적 자산,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민간의 거버넌스로 주도적으로 활용을 해서 뭔가 고창이 잘 살아가는 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그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 3가지는 공통적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방법만 다를 뿐이죠.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근데 결국은 같이 협업체제를 가져와야지. 너는 너희들 하고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 소화하고 너희는 너희 하고 이게 굉장히 중복된다고요. 이 자리에 도시재생센터가 빠졌는데 저는 다음에는 이런 것도 도시재생센터에서 와야 된다고 봐요. 왜 그냥 토목건축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길 뚫고 지붕 계량해서 골목길 갖춰놓고 그 다음에는 뭐 될 건데요. 거기다 문화적 컨텐츠가 입혀지지 않으면 공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아는 한 도시재생센터는 문화적 공유센터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쉽게 화합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그 문화는 끌어다 쓰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지만 끊임없이 건의를 해야 되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16개 예비도시예요. 고창군이 16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센터분들은. 이번에 그 16개 중에 순천, 통영, 제주, 막강하죠. 이름만 들어도. 그 다음에 인천의 서구, 연수구, 영등포, 목포, 짱짱하죠. 문화적 자산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알려져 있고 인적 풀도 우리보다 낫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해양으로 가면 순천, 통영을 엎어먹을 때가 전북에서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해양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순천하고 붙어갖고 생태 환경 이겨먹겠어요? 안 된다고요. 전국에서 가장 앞선 게 강화하고 순천이 생태인데, 그리고 통영은 해상을 통해서 그만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인지도도 높고, 제주 통영을 엎어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엎어먹는다는 표현이 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좀 거친 표현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목포 이런 근대화 자산으로 엄청 앞서가잖아요. 그들과 비교해서 고창군이 그래도 예비도시에 낄 수 있었다는 건 바로 치유문화예요. 우리는 남사를 습지와 이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그런 유네스코 환경 자산을 가지고 우리만이 가지는 고유의 치유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는 고창 문화도시의 테마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고창이 갖는 그러면 치유문화는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고창만의 특이한 게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우리들만이 가지는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도 우두건이 멍 때리는 것도 하나의 치유일 수도 있는 것이고, 멍 때리는 문화 있잖아요. 혹 뭐 막 갇히려고 올 것 없이 바람 소리 듣고 모양성 대바람 속에서 한숨 자고 가는 것도 좋은 문화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뭔지는 모르지만 고창만이 갖는 문화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구가 도시가 안 끼어들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사실 하나가 인천의 서구하고 연수구하고 영등포구가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도시의 구는 거기 안 끼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번에 덜커덕 이 세 개의 구가 끼니까 이번에 그 문화도시 준비하는 팀들이 전국적으로 한 5, 60개 된답니다. 완전히 각 도시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주는 거 못 따먹어요? 가네들은 인력풀이 좋아요. 우리보다 훨씬 인력풀이 앞섭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쪽에 전문가들도 많고 월등히 많죠. 우리 고창 모당모당 합해봤자 그 전문적인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데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건 모르지만 제가 문화기획 창업학과 석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앞서서 한 사람은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당에서 나는 이만큼 50년 예술을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것 갖고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그것이 매칭이 돼야 된다고요. 저는 거기에서 서로가 진짜 융합이라고 하는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섰던 이유입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